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2017년 대선 자금 무한 제공 의혹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김진표와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중동행,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팡밍은 식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협의 외사위 부주임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 2023년 3월까지 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팡밍 정협 외사위 부주임, 저하고는 차을학회 소속이고 회장이고, 저는 당시에는 연구위원이었고 2018년부터 이제 고급 연구위원, 우리로 하면 뭐 수석 연구위원이 되는데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일시가 언제냐면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날 북경에 폭설이 엄청나게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날만 왔기 때문에 이 날짜를 우리가 서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월간조선 기자가 내가 그때 폭설이 엄청 왔다, 그 시기다 했을 때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합니다. 이 시간과 일시가. 장소는 어디냐? 북경에 당시에 한팡밍 부주임이 차을학회 회장도 하지만 겸직을 해요. LETV라고 있습니다. LETV. 러스라고 하는 인터넷, 우리 같은 뭐 네이버 이 정도 되는. 근데 2017년 2월 21일 경우는 언제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할 때예요. 이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한 60몇 프로, 뭐 66%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뒤에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안희정과 이재명 경선 후보가 합쳐도, 단일화를 해도 문재인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경선이 끝나기 전인데 한팡밍이 저를 불러서 자기 사무실에 좀 오라 그래서, 오케이, 자기가 차관급이니까 문재인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등급이 안 맞으니까 안 만나줄 거다. 김 박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문재인 경선 후보한테 가서 나를 한번 만나달라, 이 얘기를 전달하면 문재인이가 안 만날까,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 5월부터 차을학회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이미 2명이 있었어요. L씨라고 하는 분 하나 하고 S씨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당신이 그 한국 활동할 때 여러 활동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뭐 이랬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어가 전혀 안 됩니다. S라는 사람은 중국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통역을 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밀이 셀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L씨는 중국어는 되는데 너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김 박사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이게 제대로 이해할지 이것도 의문이다. 그럼 또 통역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게 바로 적합한 게 김 박사다. 저보고 좀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고 어쨌든 만나게 좀 해달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선 중이니까 그 이후에 시도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였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못하겠다. 외교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도 언급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오늘 방송이 이어지는 거고, 한팡밍이 문재인과 당선 축하를 하는 차을학회의 내부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뜨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그걸 뜬 것을 보고, 북경에서 당시 활동할 때인데 그걸 집에서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 저를 만난 게 2017년 2월 21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017년 5월 20일 날 오전에 서울에서 선관위가 문재인의 당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북경 시간 12시 전인데, 그러니까 한국 시간 1시 전이죠. 당일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온 게 뭐냐면 한팡밍과 문재인이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만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둘이 악수를 하고 그 뒤에 실린 기사 내부 내용을 보면 지난 6개월간 수차례 한팡밍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고위층과 만났다, 이 얘기를 스스로 밝혔어요. 그리고 한팡밍이 또 9일 자정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10일 새벽이 된 거죠. 문재인 후보에게, 그때 당시는 이미 발표 결과가 문재인이 거의 당선 확실시 되는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생방송으로. 그래서 9일 자정이 지나면서 10일 오전 새벽에 문재인 후보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 내용까지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 사진, 악수한 사진이 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주선을 했을까요? 이거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정황적, 이게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에 그 현장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잡을 수는 없고, 정황적 증거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팡밍과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교감들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문재인과 만난 적도 없는 한팡밍이 그 이전까지 2009년부터 2017년 2월 내지는 뭐 4월 이전까지 한팡밍이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원에 있는 도지사라든지 또 의정부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원들도 뭐 별로 중책을 맡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5월 10일 이후부터 한팡밍이 거물급들을 만나게 돼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8년 2월 18일 인민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당시 주중대사인 노영민이가 북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수훈사를 낭독하면서 뭘 주냐면 대한민국 수교훈장, 흥인장을 줍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교훈장, 흥인장을 한팡민에게 줍니다. 갑자기 그동안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 5월 이전까지는 한 개 별로 없어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고 이런 한팡민에게 왜 갑자기 2018년 2월 18일 날 수훈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흥인장을 준다. 한중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서 한팡민이 노력을 했고 양국 교류에 이바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차을학회가 스파이 공작을 한 사례를 제가 저의 경험담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과 만남 주선을 요청받았던 2017년 2월 21일이고 제가 거절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1년입니다. 2021년 여러분 그 K석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휴먼 라이트 워치의 북한 담당 연구원이죠.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런데 갑자기 8월 29일 날 2021년 8월 29일 날 그때는 이미 제가 2019년에 영국 귀국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죠. 8월 29일 날 한팡민의 측근입니다. 측근인 부회장 정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근이 저한테 위챗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위챗으로 통화도 했는데 K석이 방한을 했다. 그때 당시에 저는 K석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K석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K석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K석에 오면 한국에 오면 들리는 사무실 전화번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알려주면서 차을학회 소속이라는 걸 숨기고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또 누가 만나자고 하는지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단순히 김 박사가 가서 접촉을 해서 인맥관계를 만들어 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난번 그 2017년 2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저하고 한팡민 관계에서는 그런 게 요구가 없었어요. 문재인 만남 주선이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 날라온 건데 저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뭐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이렇게 하고 위챗에서 상당히 제가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런 관계를 하려면 차을학회 당시에 2021년이면요 이미 한국에 연세 차을연구센터가 있어요. 이미 2019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며, 거기에 장충이라고 신화사 출신, 평양특파원 서울특파원을 했던 신화사 출신 장충이라고 있습니다. 한족이죠. 근데 신화사 출신이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이 스파이죠. 당연히 우리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계속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연세대에서 차을연구센터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공동센터장을 합니다. 한국 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아주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느냐 해서 강한 불만을 제가 토로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2019년부터 아마 제가 볼 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김일성대에서 조선어 교육연구실에 배광희 교수하고 양옥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여성분입니다. 이분들이 차을학회 우리 그 차을학회 홈페이지에 고급 연구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갑자기 2019년에. 그리고 김일성대에다가 차하을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연세 차을 연구센터와 그걸 추진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결국 설립된 건 언제 됐냐면 연세 차을 연구센터는 2019년 11월 8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뭐 연세대 같은 그런 그 유무형 명문대학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차을 학회에서 중국 민간 싱크탱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 같이 한번 세우자 그랬을 때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김일성대 차을연구소 설립 계획도 아마 2019년 초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동시에 진행됐던 걸로 보여지고, 연세차을연구센터는 결국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많은 부분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과 한팡민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것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한테 스파이 공작을 시켰던 이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023년이에요. 2023년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미국에서 당시에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에도 그 측근인 부회장이 저에게 위챗으로 거기 혹시 아는 정보 없냐? 한국에 누가 참석하는지, 어느 국가들이 참석하는지.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뭐 제 연구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리는 거이기도 하고, 저는 중국 관련된 연구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잘 모른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거절했고 잘 모른다 하니까 그냥 끝났고. 그런데 네 번째 보면 2024년 서울에서 할 때예요. 서울에서 제3회 대한민국이 주최를 했죠. 그래서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2024년 2월 21일과 23일 연속해서 그 측근인 부회장이 위챗으로 저에게 한팡미의 요청을 전달을 합니다. 전해주는 거죠.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된 세부 내용과 누가 한국 측에서 참석하고 어느 나라가 참석하고 참석한 나라들의 명단은 혹시 입수할 수 없는지 이런 제공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 관련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방청할 생각도 없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니까 겹치기도 하고 또 인맥도 없다라고, 그리고 이런 걸 또 나한테 왜 시키냐? 벌써 몇 번째야? 이러고 화를 냈던 경험이 있는데, 한팡민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 대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럼 여기에 장충이라든지 여기 연세차을연구센터의 센터장이나 그 밑에 한국 사람이나 네 잘 아는 LC나 SC를 보내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하느냐. 관심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사람을 좀 보내든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료 제공비로 1만 위안을 주겠다. 그때 당시 한 180만 원 정도 돼요. 아니면 뭐 김 박사가 가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000위안이 아니라 100만 위안. 그러니까 180만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 준다 해도 안 한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연세차을연구센터에 사람을 보내라. 난 이런 거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번 강경하게 그걸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걸 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사례 경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한팡민과 그럼 저는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한국인은 LC와 SC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정치 브로커예요. 중국어도 안 돼. 그리고 행사 위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 가지고 사업화하는 사람입니다. 국제관계는 당연히 비전문가죠. 그러니까 실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통역을 놓고 해야 되는데 통역도 실제로 한국 상황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봉황위성 생방 녹화 TV 출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저하고는 바로 통역 없이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친해지게 됐고, 특히 당시에 박근혜 탄핵 최순실 사태 이때에는요, 박근혜 탄핵 내용이 완전히 가십거리로 전락이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주 씹는데 엉망입니다. 이걸 가십, 루머 이런 걸로 다 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있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까지 했고, 그런데 이걸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을 해서 그냥 히덕거리는, 속된 말로 이거 뭐 술안주감으로 그냥 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된 걸 왜곡시키는 걸 막아야겠다 싶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생방 녹화 방송에서 그리고 칼럼으로도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팡민이 그 내용을 보고 박근혜가 왜 그러면 보수하고 헤어졌는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제가 설명해 주니까 한팡민이 김 박사하고 얘기를 해야 한국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입수가 되겠구나. 자, 근데 민주당과의 그러면 긴밀한 관계 사례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6월 8일 날 만나서 당시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 얘기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오판이고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런 뭐 망발적인 협박을 하게 되죠. 이걸 한 뒤에 김진표가 한팡민이 왔을 때 관제 초청해서 위로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2023년 6월 13일 날 이런 그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이런 망발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13일 날 민주당 의원, 특히 김태년 의원이 한중의원연맹단 의장이죠. 이 사람이 북경 차을 학교를 방문하고 또 9월 19일에도 또 국힘 의원을 포함한 의원연맹단을 가지고 끌고 한팡민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북경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한중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민주당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걸 소위 말하면 디스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차을 학교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갑자기 김진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상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후보 당선 발표 당시에 한팡민이 새벽에 축전을 보내고 그랬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만남을 주선시켰는데 과연 이게 누구냐? 그런데 의혹을 추적하다 보면 2017년 8월 28일 날 3개월 뒤인 28일 날 북경에 김진표 의원이 차을학회에 방문해서 국제자문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국제자문위원이 됩니까? 그 다음에 2018년 2월 28일 날 북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수교훈장 흥인장을 주게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2019년 11월 8일 서울 연세차을연구센터가 설립될 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한팡민 회장과 이 행사에 참석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갔었어요. 누가 오나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진표가 방중하거나 한팡민이 방한하거나 이럴 때 수십 차례의 교류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발표된 거와 중국 언론에 제가 뽑은 그 리스트 말고도 그것들이 추가가 되면 수십 차례가 될 거예요. 10강 내용의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하나 국회 입법사무처가 사단법인 한중 동행을 국회에다 설립을 합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 한중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면 이건 민간단체나 뭐 다른 데도 해도 되는데 왜 국회에다 가죠? 그건 역시 뒤에 배경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입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 12월 17일 날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상철 처장이 차관이죠. 차관. 방중에서 한팡민 면담을 합니다. 북경 가서. 여기 대표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박상철 처장, 이보구 정치행정조사실장, 김예경 입법조사관, 그 다음에 삼성병원에 희한하죠. 삼성병원에 황덕규 이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북경 대사관에 있던 뭐 입법관, 파견 입법관, 최미강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2023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불과 8개월 정도 만에 8월 22일 날 서울에서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상철이가. 한중 동행 설립 기념식을 거대하게 갔습니다. 여기에 공동의장이 누구냐? 한팡민 회장이고 한국 측은 안우승 나라섬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힘의 김건, 권영세,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상철 처장, 그리고 황덕규 삼성병원의 한중동행 준비위원장 등 약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동행 실제 법인 설립은 국회에 설립한 건 6월 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과 차을학회, 한팡민과 문재인,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과연 이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한팡민이 느닷없이 갑자기 2017년 5월 10일 이후부터 거물급 한국의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 혹은 거물급들이 북경을 가기만 하면 한팡민을 만나는 이 의전의 가장 기본적인 관례가 돼버린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번 11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의문점으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